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 꼬집어볼 케이스는 이제 앞니에 크라운을 했는데 과거에 신경치료까지 했는데 그 뿌리 끝에 염증이 있을 경우 이걸 과연 치근단 절제술로 가느냐 아니면 재신경치료를 다시 받느냐 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은 재신경치료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치근단 절제술 전 단계에서 재신경치료를 꼭 하라고 권유를 해드렸는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크라운을 뜯어낸다는 거에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뜯으면 크라운 비용이 발생해야 되고 또 그걸 뜯었을 때 혹시라도 안쪽에 치아가 많이 썩어서 이제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여러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뜯어내고 임시 치아를 할 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고민이 있으셔도 재신경 치료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환자분도 똑같은 고민 때문에 오셨어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앞니 치근단에 염증이 커서 재신경 치료는 안 되고 저희 병원에 오실 때부터 치아 재식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공부를 이미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드렸는지 제가 볼게요. 이 치아를 보면 뿌리 끝에 굉장히 커다란 이런 염증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염증을 수술적인 방법 외에 재신경 치료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실은 염증의 크기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거를 재신경 치료를 할지 아니면 크라운을 벗겨내고 뿌리 끝을 잘라내고 틀어막는 치근단 절제술을 할지 아니면 치아를 뽑아서 하는 치아 재식술을 할지 고민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환자분께도 이제 설득을 했죠. 원칙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신경관이 보면은 신경치료가 과거에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신경치료가 잘 돼 있는지 잘 못 돼 있는지 안에가 지저분한지 깨끗한지에 대해서 뜯어보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제대로 하는 거를 먼저 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해서 재신경치료를 먼저 하기로 했어요. 환자분은 이거를 뜯어내야 되는 크라운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뜯어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공포감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 이 염증이 크더라도 재신경 치료를 해서 이 내부를 깨끗이 하는 걸 먼저 하는 게 맞고 이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는 게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니다. 뿌리 끝을 잘 잘라내고 틀어막아서 여기가 염증이 잘 치유됐는데 여기 내부가 계속 지저분한 세균들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게 실패로 갈 텐데 치아 뿌리 끝을 잘라버리는 술식, 수술적인 술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재신경 치료를 먼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병원에서는 치아 재식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은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 재식술을 하는 경우가 치아 뿌리 중간에 기형이 있어서 이 중간 부위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아 재식술을 하지만 앞니를 갖다가 치아 재식술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치아가 어쨌든 뽑혔다가 밖에서 치료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 게 치아 재식술인데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술적인 방법을 한다고 해도 치근단 절제술, 치아를 뽑지 않고 치아 뿌리 끝을 잘라내고 틀어막는 술식을 하는 걸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anyway 뜯어봤어요. 크라운 상태에서는 안에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뜯어봤더니 되게 지저분하죠. 이 옆에 치아도 충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충치 있고 이 안에가 지저분하고 심지어 이분은 레진 코어를 했어요. 코어 재료로 레진 코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깨끗한가요? 깨끗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레진을 썼다고 한들 여기가 접착이 절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걸 뜯고 들어가 봤어요. 뜯었더니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냄새. 이 냄새를 정말 맡게 해드리고 싶은데 환자분은 내 입안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신경치료 했던 거에 제거가 된다는 건 그만큼 충전이 허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를 갖다가 깨끗이 해서 신경관을 찾아가지고 소독하는 과정을 했어요. 이 과정을 2번, 3번에 걸쳐서 하는 거고 신경치료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뿌리 끝에 염증이 있지만 환자분의 증상이 없고 고름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지켜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달 후, 4달 후, 7개월 후 뼈가 까맸던 게 점점 생기고 있네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바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런 치유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관찰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이 뼈, 원인이 되는 거를 치료를 하면 뼈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치유되는 능력을 갖다 최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치료 후에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가지고 잘 쓰고 계시는 거고 지금 보면 1년 5개월 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던 염증이 어떻게 됐죠? 다 뼈로 찼단 말이에요. 수술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물론 이 치아가 언제든지 염증이 치유가 안 되고 뼈가 다시 안 생긴다고 하면은 그때는 치근단 수술로 가기로 했었던 치아기는 하지만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뼈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수술을 왜 하겠어요? 이 치아를 왜 치아 재식술을 해야 되죠? 치아를 뽑아서 왜 해야 되는 거죠? 3년 7개월 후 정기 검진 때도 봤더니 4년을 무려 이렇게 잘 쓰고 계신 거죠. 자, 이 옆 치아에 부러지시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치아는 6개월 정도 됐을 때 뼈가 생기더니 잘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4년까지도 잘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4년 후 정기 검진 때도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치료 전에 이랬던 게 치료 후에 이렇게 염증을 긁어내거나 뼈 이식을 하거나 그런 수술적인 방법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몸이 뼈를 만들어 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최대화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자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불리할 때일수록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인 치료를 하셔라.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원칙적인 치료를 했을 때 더 결과가 좋았다고 믿고요. 만약에 이거를 제거를 했는데 안에가 다 썩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치아를 수술적으로 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커다란 염증, 재신경 치료를 얼마든지 몸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해서 치유가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